주말에 저 금요일 날 이소영 의원, 강덕구 의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낙연 창당 반대 서명 그랬더니 주말 넘기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강덕구 의원이 그 약속을 지키대. 뭐냐면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저 강준현 의원, 이소영 의원, 강덕구 의원이었어요. 이낙연 창당 반대 서명. 요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나가게 내두치 왜 반대 서명하냐고 하시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막 화를 내시던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비명계들이 반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민주당 내에서 저 신당 창당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이낙연 나가도 신당 파괴력이 좀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이낙연을 왜 못 나가게 잡냐 이런 얘기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이건 잡는 게 아니라 일종의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였고 자, 이 시각 현재 107명인데요. 저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금요일 날 인터뷰를 할 때 강덕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100명 넘으면 여기 기자회견 하겠다 했는데 오늘 했어요. 저것 때문에. 107명인데 비명계들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앞으로 더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버렸죠. 1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107명이 이낙연 신당 창당 반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6, 70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언뜻 보기에도 누구누구 없네?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낙계에서 활동을 하던 뭐 장철민, 송갑석, 강병원 이런 사람들이 이름 올리는 거 보고 이런 거를 보시라 하고 지금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맞아. 여전히 홍영표라던가 이런 이름들은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낙연 신당을 찬성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돼서 이거 굉장히 기획이 잘 된 기획이었다. 이 기획의 처음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하인드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누가 주도를 했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건지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말고도 그 민주당의 최대 이제 뭐 의원 모임이라고 하면 좀 공부 모임 이게 좀 가까운데 이제 더미래에서도 그 금요일 날 신당 창당 철회해야 뭐 하는 이런 기자회견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한 이 기자회견이죠, 지금. 강덕구 의원이 맨 왼쪽에 보이고요. 그 옆에 민주당의 이제 원외 인사들 모여서 이제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이 됐어. 규탄.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이 김우영 위원장님, 옆에 김성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머리에서 떠올랐나 상상이 안 돼. 미스테리라는 그 언론 헤드라인까지 나왔으니까 이낙연 신당 창당 미스테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이제 이낙연이 민심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완전히 그나마 남아있던 한줌 민심마저도 지금 잃어가는 과정인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정치를 하면 아무리 사람이 객관적이기 힘들어지고 자기 감정이 휩쓸리게 된다고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만 듣게 된다고 하지만. 어찌 자기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민주당은 자기가 정치를 시작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를 지낸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시 신당을 창당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일평생 대한민국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무슨 일 조금 있었더니 나는 그러면 일본 가서 살겠다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나가면 최대한의 그 여파랄까요? 이걸 줄여주는 게 맞고 더 큰 문제는 이낙연이 5%를 가져가든 3%를 가져가든 민주당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정적으로 나가라고 해!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당 만들어졌을 때요.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이해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나와서 사실은 새누리당의 일당을 막아버린 측면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그 석을 잃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국민의당이 보수 성향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만이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면서 한석 차이로 제1당의 민주당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분위기는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사실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악마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부는 한 3에서 한 5% 찍으면 민주당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요. 나가라고 하는 건 심정적인 거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신당 창당에 나가면 분명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나가더라도 당신이 나가는 명분은 없다. 심지어 친박계까지도 반대한다. 이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 댓글을 계속 악플을 그렇게 다시면은 속으로 내가 이분들한테 정치를 잘못 가르쳤구나. 지금 뭐 지도부 입장에서 이제 그 파장을 없애려고 애써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가도 뭐 큰 거 없다 하고 하지만 사실 큰 게 없을 수가 없는 게 정치라는 게 생물인데 이낙연 나가가지고 신당 만들어서 막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된 사람들이 민주당을 안 찍고 이낙연 신당 찍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어쨌건 이낙연이 지금 급발진했죠 지금. 요즘에 급발진이 사회적 문제인데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동참하는 국회의원이 0명입니다. 0명. 이 부분도 굉장히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원칙과 상식 등이 뭐 우리 뒤에 20-30명 있다고 뻥카를 날렸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친낙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하죠. 보고 있기도 창피합니다.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당한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뭐 신당 창당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인터뷰에서는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의 뜻은 민주당의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낙연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메 그린님까지 까는 이낙연이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칙과 상식, 반칙과 몰상식. 이분들도 이낙연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너무 명분이 없고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김기현이가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다르잖아.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예. 나 왠지 여기에 있으니까 탄압받는 것 같아. 윤석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 하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때문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최소한 민주당 계통의 사람이 몇 %나 되겠나.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그게 과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줄 만큼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지. 결국은 지금 뭐 원칙과 상식 4인방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4인방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천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국회의원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정치는 명분입니다. 아니 저 4명이 그래 알았어 너네들 모두 시스템 공천으로 보니까 자격이 되네 모두 공천 합격 딱 하면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개혁을 요구할까요? 개혁 됐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재명 체제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총선할 때 하위 20% 정도는 감점을 통해서 탈락시켜요. 그 하위 20%가 대략 보면 한 35명쯤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경선에서 나가 떨어질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명 정도는 탈락해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하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 4명이 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치 내가 공천 탈락하는 게 개딸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때문에 아니 정당에서 당원들한테 인기 못 없는 게 자랑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의정활동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경쟁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황당해하는 거거든요. 올해 사자성어가 결리망인데 나 이거 윤석열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 자, 지난 7월 달에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한테 퇴진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TV조선이 냈어요 최근에. 나 저거 보니까 엄청 빡치더라고요. 네, 저 때가 명락회동이 있었던 날이고 오늘도 뭐 명락회동 불발 뭐 이런 기사가 뜨던데 사실 명락회동이라는 게 한쪽은 만나고 싶어도 한쪽에서 발광을 하면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 만나고 나서도 고춧가루 뿌리면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익히 우리의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본인들이 처음에는 만나자고 해놓고 나중에 시간을 잡으려고 하면 보좌관 통해서 5번, 6번, 7번을 노라고 이야기하면 일정상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빈정상에서 만납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퇴진을 요구를 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이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굉장히 웃기다는 겁니다. 그 대선 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 80%가 이낙연이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낙연 최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하는 그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아무 역할도 못했다. 아예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저분은 이미 친윤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 꾸려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했던 채널A 아주 짧은 인터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딱 한 구절만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롱과 모욕이 그쪽 동네 습관입니다라고 이낙연이 이야기합니다. 자, 채널A에 나가서 그쪽 동네라고 민주당을 지칭합니다. 이 사람 민주당에서 당대표하고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편 나가더니 민주당 자기의 친정이었던 당에다가 이제 그쪽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 이미 다리 끊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어떻게 바꿀지 먼저 말해야 된다. 계속 지금 이제 대댓글 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럴수록 흑화되는 거예요. 그냥 전두환 찬양 기사 냈던 광주 출신 동아일보 기자. 그 시절로 전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게 역겨워 솔직히 말하면 저 양반 보면.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말해야 어떻게 바꿀지를 말해주지. 예. 뭐가 문제라는 말 없어. 오로지 뭐 이재명 뭐 용퇴하라 뭐 이런 식인데 도대체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 당신이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 노란 봉투법, 방통 3법 이런 거 다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거부권 행사 당했지만 하고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지지층 84.4%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 비대위 만들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여론조사로 보면 사실상 만장일치다. 아니 그렇죠? 적자가 세자책봉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립니까? 문제가 있어야 뭔가 문제가 있어야 꾸리는 거지. 아니 그리고 본인은 아무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웃긴데 사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가 외쳤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다 같이 외쳤었는데 그 이후에 총리가 되고 당대표가 됐던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맞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책임 아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 바로 전 방송에서 아직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여자 출연자도 근데 여성 청년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더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들지. 이게 정치인의 자세거든요. 아무리 뭐라고 네. 해도. 당대표까지 했던 정치인이 민주당에 문제가 있으면 저 먼저 나서서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해야지.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쪽 동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요. 대선 졌을 때 제가 뭐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더 싸우지 못해서 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도 해요. 자, 84.4%면은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볼메그리님 여론조사 답할 때 자기는 20대고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윤석열을 싫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저거는 84.4%는 사실상 100%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민심과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본인의 책임 없는 사람. 정말 역대급으로 나는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진짜. 될 수밖에 없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점 윤석열보다 싫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또 새날이 88만 명을 또 해서 지금 이제 100만에 12만밖에 안 남았어요. 와 87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요즘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빨리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총선 전까지 100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으시겠다.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0427 길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